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있었나? 맨날 보는데. 그래도 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네. 안녕하세요. 차산 박일환 변호사입니다. 아니, 아빠가 소개를. 안녕하세요. 차산 박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제 딸과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사하지? 네, 안녕하세요. 차산 선생님의 딸인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차산 선생 법률 상식을 처음에 제안했던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한 30년, 40년간 생활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걸 책으로 써내면은 너무 힘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요즘은 영상이 대세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가만히 듣고 한번 해보면은 짧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저의 또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취미 생활도 많고 바쁘신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일만 하셔가지고 이게 좀 심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는 딸로서는 좀 이제 은퇴 후에 뭐 변호사 생활을 하시긴 하지만 조금은 바쁜 스스로가 바쁘게 인게이지 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는 금융산업에 오래 일했지만 금융이나 법이나 의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제 어렵게 소통되는 경우도 많아서 원래 어렸을 때도 학교 같을 때 다닐 때 보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랜 경험에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재능 기부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있었고 이제 저는 사실은 나중에 수익 창출을 좀 하셔서 용돈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 창출은 계속 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좀 그런 세 가지 요인들 좀 이제 은퇴 후에 라이프에 새로운 어떤 신기술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젊은 세대와 계속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활력 그런 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그 엄청난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유들로 추천을 드리게 됐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익명의 공간이니까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악플이 달릴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악플이 하나도 안 달리는 거 보고 그거는 되게 의외의 반응이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하여튼 악플을 달리니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일 히트 친 것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으로 갑자기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악플이 있더라도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악플은 뭐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다 읽어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다 좋아요를 안 눌러주셔도 된다. 근데 항상 다 읽어보시고 이제 좋아요 누르시고 가끔 거기에 이제 저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쓰는 어떤 유행어는 이제는 모르는 것들도 있긴 한데 차산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제 유행어 중에 제가 또 아는 것들은 이제 물어보시면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은 할 수도 없었고 이제 자막만 달자. 그래서 좀 이제 짧게 영상을 찍고 자막은 이제 딸이 달아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막 다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딸 힘을 안 빌리고 제 혼자 합니다. 아, 이것도 좀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자막 기능은 이제 자동 생성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이제 사투리가 심하시다 보니까 특정 발음이나 뭐 예를 들면 쌍시옷 발음 같은 게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만 해도 그 자동 자막이 캡처를 잘 못해서 약간 이제 그 액센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캡처를 잘 못해서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냥 제 그 스마트폰에 앱 다운 받아서 저는 다 그냥 핸드폰에서 자막 해가지고 들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AI의 그런 AI 덕분인지 이제는 뭐 자동으로 자막 켜면은 다 제대로 반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저는 AI한테 저의 이제 그 사이드 잡을 뺏겼다. 네, 약간 그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도와드리는 게 하나도 없고 직접 이제 AI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는 뭐 최근에 AI를 또 이제 대법원에서도 활용하자. 그리고 제가 있는 로펌 같은 데도 AI를 이용하면 이제 젊은 변호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이제 이야기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과연 일자리가 줄까? 아니면 또 AI를 이용하는 또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또 인력이 또 어느 정도 또 투입이 되니까 일할 시간은 줄겠지만 고급 일자리는 꼭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창업을 했는데 자산운용사를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을 할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가 조금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으로 이러이러한 포지션에 이런 업무에 이제 인재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특히 챗GPT 같은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들 활용하고 하면서 사실은 동일한 예산으로 내가 이 회사에 더 적절한 인재의 그 상이 이제 요구 조건이 저는 바뀌었어요. 아예. 예를 들면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분간은 별로 이제 채용할 필요가 없는 얼마 전에 그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가 이제 했던 어떤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꽤 단시간 내에 굉장히 싼 말 잘 듣는 엔지니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저는 그게 실제 제 업무에서 너무나 많이 이제 활용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뭐 사람이 됐던 기업이 됐던 그 경쟁력을 꽤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AI가 사람의 직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직업을 뺏어갈 것이다라고 한 게 저는 이미 벌써 현업에서 실무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산 선생님께서는 그 법조계에서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을 찾아주고 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실제 시간을 넣어서 내가 판례를 찾는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다 해줄 수 있을 때 혹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판례들을 찾아주면서 나의 지식의 깊이를 더 높여주는 보조를 이 AI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변해가거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과거보다 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생활에서 사건이 생기는데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그 기술로 인하여서 또 새로 사건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결국 여태까지 배운 지식을 단순히 습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 사건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AI는 할 수가 없고 결국 그때
처음 그 사건을 접한 법조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필요하지. 이제 그렇게 금융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상품이 자꾸 개발되고 하는 거는 개발된 다음에는 AI가 이제 할 역할이 있겠지만 그 개발하는 최초 개발자는 역시 인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 이제 금융 안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는 뭐 자산운용업이라는 영역만 두고 본다면 그 고객과의 그 신인이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그 신뢰를 지키는 거랑 내가 이러이러하게 자산을 운용하겠다고 한 그 나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더 잘 지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를 거쳐갈 때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나 철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 굉장히 더 필요해지는 시대인데 그 부분을 기계가 해주기에는 여전히 사람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 근데 그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다 더 똑똑해지는 세상이 됐을 때 거기서 차별화를 해나가기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동일한 정보들을 가지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이럴 때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건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철학과 원칙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소통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거에는 저는 되게 많은 사람의 영역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창의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실성 진정성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금융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 같은 거는 결국 기계가 못하고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이나 법률이나 결국은 그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